내년에 좀 그 공급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세 시세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상황은 그렇게 지금 보시고 계신 건가요? 당분간 1, 2년은 전세 네. 시세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전한 전세로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나 뭐 수도권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최근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애를 먹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역전세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입니다.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와 30.8%에 달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소위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이제 부동산 경기라는 게 좀 급속하게 올랐다가 갑자기 이제 냉각이 돼버리는 과정에서 전셋값도 많이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네. 거래 자체도 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내주려면은 기존 임차인이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전세 보증금 받아서 주는 게 의례적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새로운 임차인 자체가 구해지지 않거나 구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떨어진 전세 시세로 이제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차익만큼 또 임대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거액을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임대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빌라 왕이나 뭐 이런 전세 사기 범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임대차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세입자를 잘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기 때문에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올해 내년에 수도권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세 물량이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그 전세가 하락을 또 불러올 수가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연쇄적으로 전세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이 결국 이러한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임대차 3법 시행이 되자마자 전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차이들 줄 서서 이제 집 보려고 막 했던 그런 광경들도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이제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흐르면은 결국에 시장은 좀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전세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전세가가 내려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역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이제 제때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인데요. 실제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중 대다수가 보증금 반환 관련이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꼭 명심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도 잘 안 해두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나 뭐 이런 걸 별도로 안 하시더라도 그 인도를 받으시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절차도 잘 안 해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두셔야 나중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서 경매로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놨는데 이제 임대인이 뭐 근저당을 선순위로 잡아버렸다라고 하면 나중에 임대차 반환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춰두셔야 되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못 받더라도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가장 이제 좀 전형적인 수법으로 많이 쓰이는 게
잔금일날 소유자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는 임대인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착복하고 이제 그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등기부를 계속 떼어보지 않으면 그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잔금하시고 나서 일정 기간은 좀 등기부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그 특약에다가 임대인이 변경되면 고지를 해주도록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 건수도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임차권 설정 등기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려면은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게 등기가 돼야지 이제 이사를 하시더라도 좀 안전하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건수가 라고 하는 거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이사를 하는 세입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부 차원에서는 전세금을 이제 반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임대인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 받으면은 다 떠안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주고 싶어도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력이 있는 임대인,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융통성 있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은 DSR이나 뭐 그런 지금 현재 규제들을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소득 기준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원래 시세가 2억인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2억 2천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2억 2천에 그냥 시세 맞춰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가 시세도 생각보다 좀 많이 부풀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깡통 전세를 계속 양산해오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오히려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결국 이런 문제들 자체가 이제 뭐 전세 제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아예 없애기에는 또 장점이 많이 있는 제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월세로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이제 주거 비용에 많은 비용을 쏟을 수가 있어서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주지 못하죠. 전세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 본 임대인한테 맡기는 제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긴 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좀 안전한 전세를 가려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눈을 좀 임차인 입장에서도 키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난 거긴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제도도 좀 그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 시세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보이기는 해요. 네.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내년에 좀 그 공급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세 시세는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상황은 그렇게
지금 보시고 계신 건가요? 당분간 1, 2년은 전세 네. 시세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데 좀 양극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빌라나 뭐 오피스텔처럼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거 네. 그런 쪽은 이제 그 좀 전세 수요가 많이 없어질 걸로 보이고 네. 반면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전한 전세로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나 뭐 수도권 네.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세가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올해 그부터는 또 이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세는 좀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반면에 그 수도권 비아파트 이제 전세가랑 전세 거래는 최저를 찍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이제 그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번에 이제 전세 사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로 이제 빌라에서 전세 네. 사기가 주로 나타났잖아요. 아파트가 좀 더 안전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을 받을 수요가 있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왜냐면은 좀 이제 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네.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면 거기서 배당을 받아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호재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투자 가치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수요도 적기 때문에 좀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이고 근데 빌라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뭐 재개발이 진행되는 빌라라던가 뭐 이런 네. 것들은 괜찮죠. 그런 것들은 이제 경매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낙찰가율에서 이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그 수요라던가 그 황금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빌라가.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함께 여러 분쟁들이 크게 번지지 않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무계 김예린 변호사, 저는 아이비토마토 노재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